은퇴 후 사실 당신에게 친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얻은 깊은 교훈을 함께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넓은 친구 네트워크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해 오셨나요?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은퇴 후 당신은 곧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당신에게는 친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믿기 어렵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가볍고 자유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긴 여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각 친구와 각 관계는 당신이 짊어진 배낭과 같습니다. 어떤 배낭은 의미가 가득하지만 어떤 배낭은 당신을 무겁게 합니다.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배낭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가벼움과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전처럼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은퇴 후 당신은 점차 많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정을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작가 제임스 서버. 제임스 터버는 의미 있는 우화를 썼습니다. 도시에 사는 쥐가 시골에 사는 쥐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둘은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골 쥐의 지시에 따라 도시 쥐는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기차에 몸을 숨겼습니다. 원래 기차는 베딩턴 역에 정차할 예정이었고 도시 쥐는 거기서 내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일요일이라 기차 일정이 변경되었고 기차는 베딩턴을 지나쳐 미드허스트까지 가버렸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도시 쥐는 다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찾으려 했지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버스가 이미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 쥐는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기고 화가 나서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짜증나.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시 쥐의 행동은 은퇴한 일부 노인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하며 과거에 희미해진 관계를 붙잡으려 노력합니다. 선물을 들고 고향의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시골의 바람을 느끼며 깨끗한 우물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하지만 험난한 길과 구불구불한 산길은 당신을 피곤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며 심지어 메스꺼움을 느끼게 합니다. 예전에는 건강할 때 이러한 길을 쉽게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든 지금은 더 이상 그러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천리를 달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깊은 정을 나눌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곧 당신의 가치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당신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당신을 환영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당신이 너무 자주 방문하면 그들은 번거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도움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환영할 수 있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쉽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번거로움과 고통을 가져오고 많은 선물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가식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당신은 진정한 친구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과거의 부서장이었습니다. 재직 중 그는 부하 직원들과 자주 카드놀이를 했고 항상 이기곤 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몇몇 옛 동료들을 초대해 탁구를 쳤는데 이번에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매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들 조금 봐주면 안 되나? 한 부하 직원이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아직도 제가 부하 직원인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 은퇴한 사람들이잖아요. 직장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직위 때문에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 당신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당신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국 많은 관계가 단지 친구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웃으면 그들도 따라 웃고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기꺼이 도와줍니다. 당신이 승진하면 그들은 열렬히 박수를 칩니다. 옷을 보고 사람을 대한다는 말이 있듯 많은 사람들에게 직위는 화려한 옷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진심을 다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당신을 비난하던 사람과 박수를 보내던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가면을 벗게 되면 사람 간의 연결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파티에 가면 이전에는 누군가가 차를 운전해 데려다 줬지만 이제는 버스를 타거나 직접 운전해야 하고 그것은 훨씬 더 힘듭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도 그들은 아직 은퇴하지 않았고 당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돈을 벌거나 당신보다 더 유용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데 쓰입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은 온갖 이유를 대며 거절합니다. 그들은 교환할 이익이 있을 때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더 이상 당신은 상석에 앉지 못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낯선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의견을 제시해도 동의하거나 박수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발언이 호응을 얻던 사람이 아니며 이는 당신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는 거짓에서 진실로 이익에 기반한 관계에서 일상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관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차가 식으면 사람도 떠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직장에서 일했다면 50대 이후로는 점차 책임이 적은 자리로 이동하고 서서히 주변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일이 줄어들고 주목받는 느낌도 사라질 것입니다. 은퇴하는 날, 당신은 아마 조용히 개인 물건을 챙겨 택시를 부르고 직장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배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진심으로 당신을 아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 잘 사는 사람들은 대개 친구가 적고 말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주로 가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한때는 사장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한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천천히 손주를 산책시키는 할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하십시오. 만약 건강하다면 자녀를 도와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여행하며 새로운 곳을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인을 초대할 필요는 없으며 여행 단체와 함께 가도 괜찮습니다. 모든 직장 그룹을 떠나고 가족 그룹만 유지하십시오. 가끔 명절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것을 올릴 필요도 없으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가족과 함께하는 화목한 시간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큰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은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아무도 곁에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보물인 것입니다. 집에 어르신이 계시면 보물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앞으로의 날들은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 자신의 기쁨을 누리세요. 저는 한때 강태공, 장타이공, 쿠옹투 이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전략을 세우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주나라의 무왕, 후옹에게 중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조, 고저차오, 차오차오, 타오타오의 시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늙은 말이 비록 외양간에 누워 있어도 큰 뜻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영감을 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읽으면 마치 치킨 수프를 너무 많이 마셔 싱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하고 일상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례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대부분의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63 이후에는 3가지 없음이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힘들게 일하지 않고 존재감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 고민하지 않고 힘들게 일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온한 삶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감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한 노작가는 몇 권의 책을 출판하고 작가협회의 잡지 편집자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 있을 때 매우 존경받았습니다. 회의에서 그가 발언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필기하고 질문을 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60세에 은퇴한 후 그는 젊은이들에게 문학 사랑을 전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자신의 글이 많은 조회수와 댓글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글을 썼지만 조회수는 100을 넘지 않았고 댓글은 좋아요 하나 드립니다 라는 자동 생성된 듯한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참을 수 없어 다시 열심히 글을 썼지만 그의 글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는 강의나 글쓰기 경험을 나누고 싶어 무료로 수업을 제안했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고록을 써 책으로 엮었지만 가족조차 읽지 않았고 책은 방치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에서 통계를 만들고 있었는데 손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구식이에요. 제가 해볼게요. 손자는 최신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해 단 몇 초 만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시대에 뒤처졌구나. 누군가는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뿌리를 잃게 된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뒤의 파도가 앞의 파도를 밀어내며 앞의 파도는 모래사장에서 쓰러진다. 60살 이후에는 고상한 이야기를 좋아할수록 사람들이 더 싫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오래된 교훈으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존재감을 찾으려 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대신 당신은 오직 고독만을 마주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자녀와 손자들로 북적이지 않는다면 큰 재산을 남겨줄 생각은 하지 마세요. 현재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자녀만을 두고 있습니다. 딸 하나만 있는 경우가 흔하며 딸 둘만 있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는 가정은 종종 불만족스러워하며 혹시 딸의 혼수로 모든 재산이 사위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아들이 있다 해도 그가 처가살이를 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외동아들이 처가살이를 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가 전혀 없기도 합니다. 60세가 되면 독신으로 살거나 노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외동자녀가 무능하거나 의존적인 삶을 살거나
결혼하지 않고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ds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60살 이후에도 계속 자녀를 위해 고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만을 안고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차라리 놓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돈을 얼마나 붙잡고 있든, 집을 몇 채를 사든, 손자 손녀의 수를 늘릴 수도 자녀를 천재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현명한 노인은 자녀가 하나뿐이어도 재산을 나누어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녀가 가정을 꾸리면 자연히 성숙해지고 자신들의 가족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노인도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재정적 지원은 빌려주는 형태로만 제공하고 절대 그냥 주지 마세요. 부모와 자녀는 별개의 가정이니 서로의 삶을 섞지 마세요. 현명한 노인은 은퇴 후의 시간을 여행하고 경치를 즐기며 보냅니다. 인생은 몇십 년뿐입니다. 왜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매달 연금만 있으면 얼마나 저축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써야 가치가 있으며 그대로 두면 단지 숫자일 뿐, 자녀를 게으르고 의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일이 더 이상 발전할 길이 없다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60세 이후 독서를 시작해 70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60세에 가게를 열어 유명해졌다는 사례, 또는 80세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공 사례가 얼마나 드문지. 그런 이야기는 단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은퇴 후 당신은 분명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하거나 자선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그다지 현명한 결정은 아닙니다. 이전 일을 계속하면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만 젊은이들은 당신이 나이를 내세워 요구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더라도 아무리 연습해도 새 술은 헌부대에 불과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현명한 노인은 개인적인 취미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만 어떤 분야에서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을 보내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만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단순히 즐거움으로 여기고 성취를 기대하거나 직업으로 삼으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일을 떠나고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다시 일터로 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찾으려 합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느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60살 이후의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가볍고 자유로우며 염려와 부담이 없습니다. 자녀는 성장해 가정을 꾸렸고 손자는 학교에 다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먹고 즐기고 놀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본래 무상합니다. 왜 더 넓게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고 끝없는 불만을 붙잡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른바 세 가지 없음의 산우. 의 삶은 결국 모두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노년에는 자신, 자녀,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바둑을 두고 싶으면 두고, 두기 싫으면 자리를 떠나 산책하세요. 몇몇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바람을 쐬며 가능한 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세요. 해가 저물면 빛나는 태양을 뒤쫓으려 하지 말고 석양을 바라보며 달이 떠오르길 기다리세요. 단순하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항상 행복과 평안, 그리고 성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